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에게 이용당한 어머니의 마지막 결심입니다. 1. 인생의 말년에 대한 생각. 나는 인생의 말년이란 본래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자식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때로는 손주의 웃음에 위로받으며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올해 80세, 이름은 김꽃님.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지금은 홀로 살아간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 가족에 대한 신뢰가 어느 날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로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받을 건 다 받고 나머지는 적당히 거리를 두면 돼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편리한 존재로만 취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노에 떨며 나는 결심했다. 폭력도 고함도 필요 없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내 존엄을 되찾을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2. 김꽃님의 일상. 김꽃님은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았다. 남편을 잃은 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담담히 매일을 이어왔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불단에 향을 올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당의 꽃과 나무에 물을 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 시간이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해주었다. 식탁에 앉아 전날 남은 국에 밥을 말아 먹음에도 불평은 없었다.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다. 3. 아들의 전화. 어느 날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고자 김꽃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랜만에 아들 김태수의 전화였다. 엄마, 집 근처로 이사하게 됐어.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가까이서 아들과 며느리 박리나 그리고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달랐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되니까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했어. 서로 간섭하면 피곤하잖아. 그 말에 김꽃님의 가슴 속으로 차가운 것이 흘러들었다. 기대는 무너졌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4. 가족의 부탁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늘 필요할 때만 왔다.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출장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다음 달에 갚을게요. 이번엔 친정에 보낼 선물 좀 대신 골라주세요. 김꽃님은 싫은 내색 없이 응했다. 오히려 의지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지. 하지만 그 도움은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김꽃님이 어려울 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5. 외로움과 깨달음. 이웃이 며느리랑 손주가 카페에서 즐겁게 있더라라고 말했을 때 김꽃님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놀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며느리 박리나의 태도는 늘 형식적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머무는 시간도 최소한이었다. 김꽃님은 속으로 삼켰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원래 어려운 법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했다. 6. 절망의 순간. 어느 날 김꽃님은 우연히 며느리 박리나의 본심을 듣게 된다. 그 사람은 뭐든 다 해주니까 편해. 애도 봐주고 돈도 내주고 다 받을 건 받고 거리는 두면 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단지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마음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만이 남았다. 7. 결심. 그날 이후 김꽃님은 달라졌다. 더 이상 무조건 주는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게 아니야. 다만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버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줄 필요는 없어. 불단 앞에서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준비해두었던 재산 서류들을 꺼내보았다. 집, 예금, 보험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한때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바뀌었다. 8. 새로운 시작. 김꽃님은 조금씩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장을 보러 가면 이제는 가족의 입맛이 아닌 자신의 취향대로 식재료를 골랐다. 미니 토마토, 고구마, 바질.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도 되는 거지.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날 저녁 불단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요리를 했어. 그 음식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삶의 시작이었다. 9점 마지막 대화. 며칠 후 아들 태수와 며느리 리나가 집을 찾아왔다. 김꽃님은 차와 직접 만든 반찬을 내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두 사람은 긴장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팔기로 했어.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꽃님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준다고 말한 적 없어. 집세를 받지 않은 건 내가 선택한 거였지.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의 이야기인 듯 아닌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는 않았나요? 댓글로 자신의 감정들을 남겨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늘 좋은 날들 되시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